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러시아의 국채이자 지급 시기가 이틀 후인 오는 16일 수요일 날 돌아오게 되는데, 이 달러로 발행한 채권 이자를 자국 통화로 갚겠다고 해서 국가부도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16일이 모두 2개에 달하는 미국 달러로 표시된 러시아 국채이자 지급일인데 1억 1,700만 달러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제재로 러시아의 지급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 아시아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이 선전 팍스콘 공장이 멈추면서 애플 아이폰 생산이 중단이 돼 중국발 제2의 세계 물류 대란 가능성이 경고되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우선 러시아가 국채 이자를 달러로 갚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이 논란이 커지고 있네요. 그렇죠. 예, 달러로는 못 갚겠고 자국 통화, 그러니까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로 갚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방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16일 내일 모레죠.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국채와 관련된 그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요. 그때 디폴트, 그러니까 채무상환 불이행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래서 국제통화기금 IMF도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국가부도죠. 국가부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 측은 좀 강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요. 러시아의 그 안톤 실루아노프 재무장관은 어제 국채이자의 루블화 지급을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16일 내일 모레 수요일 날 2개의 국채이자 지급일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합치면은 1억 1,700만 달러 어치를 이제 상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 쪽 얘기는 그거죠. 아니 서방 국가들이 제재를 해서 우리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 돈을 못 쓰게 했는데 어쩌란 얘기냐. 이제 이게 러시아 얘기죠. 그래서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 얘기는 서방 국가들이 경제 제재를 해제할 때까지는 루블화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달러화가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지만 그 달러화를 지금 쓰지 못하게 묶어놨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러시아 측이 얘기하는 거 보면 약 3천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 보유액이 있는데 서방 국가들의 제재로 동결된 상태고요. 그래서 1억 1,700만 달러, 3천억 달러 중에 1억 1,700만 달러니까 뭐 돈은 충분히 있는데 그 쓸 수 없게 해놨으니까 그 너네 탓이다. 너네가 달러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 안 쓸게. 이제 이 러시아가 지금 이렇게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배짱이 두둑하네요. 네. 루블화로 이자를 지급하는 건 내 잘못이 아니다. 그렇죠. 바로 이제 네.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채 그 이자 지급이 만약에 여의치 않다 하더라도 러시아 탓이 아니라는 걸 러시아 쪽은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안톤 실루아노프 재무장관은 그 현 제재안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모든 채무 상환을 러시아 화폐인 루블화로 결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러시아 국영방송과 인터뷰에서 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루블화 결제는 당연히 합당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각종 필수품처럼 중요한 수입품들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루블화로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러시아의 비우호적이고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 사용을 제한하는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도 돈을 줘야 되는데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주겠다. 다만 러시아 돈으로 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들에게 진 빚을 루블화로 똑같이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국가 부도 사태, 네. 즉 파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국가 부도가 되면 이제 파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장 그렇다고 내일 모레 16일이 만기일이 돌아오긴 그러니까 이자 지급 만기일이 돌아오긴 하는데요. 당장 내일 모레 부도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채 이자 지급 관련해서는 지급 유예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통상적으로 한 30일까지는 지급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모레 돌아오지만 그때부터 30일까지 지급 유예 기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뭐 한 4월 한 15일, 16일까지는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게 국가부도 처리로 디폴트 처리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러시아 채권을 산 입장에서도 이자를 받고 싶은 거지. 러시아가 디폴트 선언하면 또 골치 아파지니까 당연히 한 달은 더 기다려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아마 4월 중순까지는 갈 것 같은데 그때까지 가서도 상황이 해결이 안 되면 좀 문제가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관건은
유예 기간 한 달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4월 중순이니까 그 전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 되겠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서방 국가들의 대러시아 제재가 해제되면 그럼 뭐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3천억 달러의 외환 보유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중에 뭐 1억 1,700만 달러 정도 쓰는 거야 큰 문제가 아니겠죠. 근데 과연 한 달 안으로 전쟁이 끝날런지 또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바로 서방 국가들이 제재를 풀어줄런지 이 두 가지가 큰 if가 있죠. 빅 if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네. 만약에 러시아가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이한다 그러면은 전 세계가 다 함께 경제가 출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러시아 국채가 지급불능이 돼서 디폴트 국가 부도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 뭐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뭐 세계적인 자원 대국이고 그렇기 예. 때문에 수많은 금융기관들, 은행들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미국 은행들도 상당히 러시아와 관계를 맺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지급불능이 되면 그 은행들도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당장 이자 지급일이 되면 러시아로부터 뭐 몇천만 달러가 우리 은행에 들어오는다. 그런 계산을 하면서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건데 그 계산이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은행들이 어려워지고 서방 은행들이 미국 은행들이 어려워지면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통화기금 IMF도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그 전 세계 그 금융기관과 연계된 부분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전 세계 은행들이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이게 핵심이다. 근데 IMF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러시아가 부도를 낼 경우 약간의 충격은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뭐 국제적인 금융위기 사태라든가 그런 정도로까지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름대로는 최악의 상황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전 세계 은행들 중에 러시아에 익스포저 돼 있는 금액이 약 1,200억 달러 정도다. 이렇게 지금 IMF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익스포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노출 아닙니까? 위험에 노출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은행들 중에 미국 은행들을 비롯해서 전 세계 은행들 중에 러시아의 그 위험이 노출된 그 금액이 1,200억 달러 정도인데 물론 이것도 뭐 작다고 할 수는 없는 금액이겠지만 이 정도 금액이라면 충분히 견뎌낼 수 있다. 그러니까 설사 디폴트가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글로벌 금융 위기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IMF 예상입니다. 뭐 이 예상을 들으면 좀 안심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이 불투명성이 참 증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계적인 기관이라든가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하는 예상이 틀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IMF가 이런 정도로 얘기해 주면 좀 안심이 돼야 되는데 이거 IMF가 틀리면 어떡하지 하는 느낌이 잠깐만 들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상황을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찌됐건 IMF 분석대로라면 일부 은행들이 좀 피해를 보긴 하겠지만 그러나 이게 뭐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 이런 식으로까지 되지는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뭐 지금 러시아가 무기가 떨어져서 중국에다가 그렇죠. 군사 장비를 지원했다, 뭐 지원을 요청했다는 그런 그렇죠. 얘기들도 나오고 네. 또 중국에서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뭐 얘기가 나오고 지금 러시아가 이게 정말 우크라이나 침공이 너무나 길어지면서 지금 진퇴양난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힘들어지죠. 네. 뭐 러시아를 제재하는 국가들도 힘들다 그러지만 제재당하는 러시아가 힘든 건 당연한 그렇죠. 거고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어떻게 보면 지금 허장성세일 수도 있는데 빨리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요. 근데 참 답답해요. 이런 거 보면 러시아도 힘들고 러시아를 제재하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도 힘들어지는데 왜 이렇게 서로 다 같이 망하자는 쪽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좀 다 같이 사는 쪽으로 가야 될 살자 해야 텐데 되는데. 네. 내가 죽으니까 너도 죽어야 된다. 이런 건 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나도 살고 싶은데 너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 다 살자. 이런 쪽으로 좀 가야 되지 뭐 않겠습니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뭐 정신 상태가 문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말이죠.